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아쉬워서일까요? 아직은 여름의 더위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가을이 서서히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뚜렷이 느낄 수 없는 이곳 캘리포니아는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지는 못하지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무감각해진 듯합니다. 우리 마음속 하얀 캠퍼스 도화지 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나가야 하는 감성이 풍부한 가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어떻게 마음속으로부터 그려지는가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많이 달라지겠죠. 깊어가는 가을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차동엽 신부님의 글 절망을 선동하는 말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의 네덜란드 이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보호 전쟁이 한창일 때 남아프리카의 한 병사가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죄명은 낙심죄입니다. 그는 마을을 방어 중이던 병사들의 대여를 돌아다니며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국군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들의 공격을 막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등을 떠들어대며 자기들 마을을 함락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는 총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진영을 공격한 것입니다. 낙심을 부추긴 그의 말은 총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낙심죄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죽겠어,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 전향적으로 탈옥을 음모해 볼 일입니다. 말은 잘못 사용될 경우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잘못된 언어 관습이 우리를 가짜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평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무자비한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내뱉는 말로 인해 무차별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언어 관습은 가히 공포스러울 정도로 폭력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입사 5년차 여직원, 오후 5시가 넘어 사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리자 사장은 내심 짜증을 내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긴급한 용무인 듯 합니다. 사장님이십니까? 말도 채 끝나기 전에 심한 말이 돌아옵니다. 어이, 거기 누구 없나? 여직원은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전화를 받은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은 여전히 흔합니다. 또 일상에서 쓰는 말들은 어떨까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시험에서 원하는 학교의 커트라인 점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나는 실패한 꽝 재수생이야. 대개 이와 비슷한 말로 단정 지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시험 한번 잘못 본 것으로 자신을 실패한 재수생이라 말한다면 그 꼬리표는 평생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렇다면 이를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목표한 학교에 불합격했어. 그렇습니다. 사실 그대로만을 말한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번 기회를 놓친 것 뿐입니다. 몇 가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한 결혼한 남자가 부인과 헤어졌습니다.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와 이혼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단정지어 버리는 말을 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났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조건을 이렇게 단정 지으며 얘기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나는 키도 작고 뚱뚱해.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키는 몇 센치고 나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야.
이렇게 잘못된 언어 관습은 우리를 최면에 빠뜨리는 주술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를 자주 사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 모드로 잠겨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우리의 무능력, 무기력, 나아가 불가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고 진실된 언어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19세기 극작가이자 비평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 그런 그도 처음부터 대중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명 시절 무대에 작품을 올릴 때마다 관객들과 평론가들로부터 무참히 외면당한 작가였습니다. 그날도 새 작품을 무대에 올렸지만 첫날부터 관객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의 친구가 이와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도 자넨 실패인가 보군. 너무 실망 말게. 다음번엔 꼭 성공할 거야. 이에 오스카는 고개를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작품은 문제없다네. 실패한 건 관객들이지. 이 말은 훗날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런던의 웨스트엔드나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그의 작품은 흥행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스카 와일드가 세간의 혹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쳐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사실 그대로만을 말할 줄 알았던 그의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했다고 절망하는 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조심성 없이 사용하는 언어 관습에 거짓됨만 보는 눈이 있어도 우리는 한결 자유로워집니다. 정확한 언어 사용이 빼앗긴 희망을 되찾아줍니다. 안타깝게도 자라나는 세대에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치 평가의 잣대는 너무도 가혹한 언어 폭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객화된 잣대로 점수가 매겨지고 점수와 외모로 인격이 평가되고 거기서 거리가 먼 사람들은 항상 열패감에 시달려야 하는 이 왜곡된 현실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언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 개그맨의 유행어 이뻐 그가 지니고 있는 풍자적 통찰은 참으로 값집니다. 예뻐야만 하는 사회.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예뻐야 된다는 씁쓸한 농담에 다들 웃는 게 아닐까요? 물론 예쁜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주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만나서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정말 예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의 이 말은 한 단면을 말하고 있지만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보다 더 큰 충격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뻐 시리즈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개성과 가치관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을 격려하는 말은 우리네 잔인한 획일 문화를 거슬러 도처에서 와글와글 되어야 합니다.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또 최고입니다. 고대의 그리스 최고의 희극 작가로 꼽히는 아리스토파네스가 구름이라는 연극을 상연할 때의 일입니다. 연극에는 소크라테스를 비웃기 위해 만들어진 얼굴 가면이 등장했죠.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불쾌하기는커녕 오히려 관객들이 가면과 자신의 얼굴을 잘 비교할 수 있도록 연극 공연 내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정치가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가난했던 자신의 과거를 곧잘 농담의 소재로 활용했죠. 가령 아버지가 소방서였는데 우리 집에는 비누라곤 초강력 세제밖에 없었어. 대학에 가서야 샤워할 때 비누가 아프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 이런 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이 정치가도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나 감추고 싶은 과거에 더욱 공개적이었죠. 그리고 더욱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심리학자인 고든 올포트는 그런 당당함이나 여유를 자기 객관화가 수반된 유머 감각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을 유머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덕분이라는 것이죠. 흔히 사회 심리학에서는 유머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나도 남도 즐거운 유의적 유머. 둘째는 상대방 혹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유머. 그리고 셋째는 자신이나 타인을 격려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주려는 지원적인 유머입니다. 그중 요즘에 우리에게 유독 공격적인 유머가 유행인 듯합니다. 서양인들에게는 중요했던 유머 감각이 우리에게도 중요해져서 데이트하고 싶은 남자의 조건 1위에 유머 감각이 오른다든지 하는 것은 즐거운 변화겠죠. 하지만 그 유머 감각이 주로 남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일일 듯합니다. 사실 너무 공격적인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든 없든 불편한 게 사실이니까요. 나의 유머 감각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머 감각인지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은 늘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가을이라는 단어는 두 얼굴을 가진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가을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가을이 무척 쓸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가을은 어떤 느낌일까요? 여태껏 지내온 그 어떤 가을보다 더욱 맑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맞이하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과 그 삶의 색깔이 더욱 잘 조화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분하면서도 밝고 아름다운 청명한 하늘 색깔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립니다. 기쁨과 희망 그리고 즐거움이 함께하는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또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